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재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생방송으로 그 방송을 보면서 정말 기가 차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론은 일단 이 지사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결론이 난 것인데 그 이유를 제가 들으면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번에 다수 의견으로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토론의 형식을 빌어서 토론 기간 동안에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허위사실 유포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가 먼저 나서가지고 그 허위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얘기한 거에 대한 반박을 통해서 허위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괜찮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이거를 마치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다. 무슨 토론의 형식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대의제고 대의제를 우리가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고 그 선거에 있어가지고 또 중요한 요소가 바로 토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토론에서 자기가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것으로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괜찮다.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소수 의견은 정확하게 지적을 했었죠. 우리가 토론의 형식이라는 거에만 집중하면 안 되는 것이고 대의제라고 하는 그 체제에서 선거가 갖는 토론이 갖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한다라는 것을 허위사실에도 괜찮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버리게 된다면은 토론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선거제도 자체도 무너질 수가 있다. 그렇게 소수 의견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정확하게 동의합니다. 이번 사법부의 이런 식의 판단은 문재인 정권하에서 법치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180석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기고만장해서 모든 것을 지금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그들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결코 그들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모든 사건들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런 식의 지금 사건들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마음대로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기고만장해가지고 예상치 못한 이런 변수들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실수를 지금 연발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그대로 지지율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리얼미터에서 이 국정 운영과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7% 가까이나 긍정평가를 부정평가가 압도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한마디로 지지율에 있어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최근에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중도층과 그리고 여성층에서 지지율이 많이 이탈이 됐는데 이런 모습들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에서 결코 예상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겠죠. 인사청문회도 지금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인사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최근에 벌어진 사건들에 대한 진상도 마찬가지로 밝혀질 것이라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문재인 정부가 과연 언제까지나 이렇게 기고만장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오늘 리얼미터에서 다음과 같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평가 지지율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긍정평가가 44.1%고 부정평가가 51.7%로 거의 7% 가까이나 격차가 지금 벌어지게 되었죠. 자, 이런 식으로 긍정평가를 부정평가가 압도한 이유는 여성 30대 중도층이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을 주도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성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변수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미지 아니었습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약간 좀 따뜻한 이미지, 그리고 또 젠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여성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반대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꼰대,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여성이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경우는 찾기가 좀 어려웠던 게 사실이죠. 그러나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이 이미지가 훼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 지지율까지도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연달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 한마디로 얘기해서 참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0대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대부분의 30대 사회초년생으로서 직장인들일 텐데 갖고 있는 꿈이 뭐겠습니까? 간단한 것이에요. 열심히 내가 일해가지고 집 한 채 번듯한 거 사야 되겠다. 이게 이제
많은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꿈인데 그거를 정말 꿈으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이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런 어떤 이미지 그리고 또 나아가서 집값 이런 문제들이 단기적으로 해결이 될 것인가? 그렇지가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사건 유출과 관련돼서도 계속해가지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수사 정보를 미리 유출했다라고 하는 혐의인데요. 해당 혐의를 밝힐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아이폰입니다. 이 아이폰이 지금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아이폰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수사 상황이 미리 전달이 됐다. 수사 상황이 그런 식으로 유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다면은 문재인 정부 전체도 엄청난 타격일 수밖에 없겠고 여성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급감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그런지 경찰도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지금 해당 아이폰에 대해서 포렌식과 통신 수사를 병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속으면 안 되죠. 경찰이 지금 저런 식으로 포렌식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 포렌식을 하는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과는 좀 다릅니다. 포렌식과 통신 수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보 유출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경찰이 지금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다 보니까 그 중요한 아이폰을 가지고서 조사를 하는데 포렌식 검사를 하는데 뭐 지금 생뚱맞은 그런 식의 지금 내용만 찾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평상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의문, 즉 경찰과 청와대는 한패다라고 하는 생각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당 지금 내용에 대해서 검찰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건을 지금 배당하려고 하는 중인데 우리가 지금 뭐 믿을 수 있는 게 검찰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사건 유출과 관련된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가지고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냐? 자, 해당 유출 사건에 대해 가지고 여당 의원이 개입되었나라고 하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해당 사건은 지금 JTBC에서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여당 의원의 이름이 나왔다라고 JTBC가 밝힌 것이죠. 지금 흘러가고 있는 구도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사건을 지금 바라보는 진보다라고 할 수 있는 언론들의 입장이 굉장히 좀 묘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전혀 지금 내놓고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경향신문이 됐건 그리고 또 한겨레가 됐건 그리고 또 JTBC가 됐건 모든 지금 진보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언론 매체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강도 높은 지금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의 여당 의원이 개입돼 있다라고 하는 의혹도 지금 누가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JTBC 쪽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야당의 입장이 굉장히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조사를 요구하고 해당 사건에서 철저하게 또 마찬가지로 파헤쳐야 되는 것이 야당의 몫일 텐데 이렇다 보니까 인사청문회도 굉장히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김창룡 차기 경찰청장 청문회가 굉장히 지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출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지금 떠오른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변수를 만난 경찰청장 청문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당초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싱겁게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상이 많았지만 그거를 깨고 돌발 변수가 지금 발생을 한 것이죠. 실제로 지금 미래통합당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인사청문회에 박차를 지금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인영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박지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 경찰청장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저는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글자로 다 표현해서 사필귀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진보가 보여주는 위선적인 모습의 끝을 이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조차도 그 이미지에 쉽게 이제 좌지우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여겨지는 그 여성조차도 이제 앞으로는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대 진보적인 색채가 좀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30대도 집값이 안정화가 돼야지 뭐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을 텐데 현재 지금 흘러가는 구도를 보게 되면 이 집값이 쉽게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녹록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권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층이 무너져 내려버리게 되는 것인데 그게 지금
레드크로스를 통해 가지고 그대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보가 권력에 취하게 되면 어떤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가? 저는 그거를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그대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 사법체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모든 것들이 저들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겠죠. 언론도 장악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일 관계를 통해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다졌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사법체계도 마찬가지로 사법부를 장악함으로써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것이 완전히 그냥 자기들의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나 세상 일은 자기들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자기의 방식으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을 겁니다. 참패를 하고 난 뒤에, 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났는데 정말 절망스러운 마음도 우리가 많이 느꼈고, 도대체 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나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서 위기가 곧 기회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